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보험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3월 7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의 첫째 주죠. 이번 주가 첫 번째 주고요. 벌써 3월이 시작됐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역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2021년이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어쨌든 겨울이 다 지났고요. 이제 봄이 됐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쨌든 올해 건강 잘 유지하셔가지고 내년 이후에 또 뭐 예전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좋겠죠.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요. 지금 8일 정도 지났는데 뭐 26만 명 정도 백신 접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뭐 6명 정도 또 사망한 인원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선진국에서도 그렇지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게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백신 접종하기 전에 그때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인지 정세균 총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사망하게 되면은 1인당 뭐 4억 3천씩 지급을 하겠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규명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또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보다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위험이 훨씬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돌아가신 분들은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백신을 맞고 나서 갑작스럽게 어떤 그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심해지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백신을 맞고 아프거나 그런 부작용을 겪은 분들은 많은데 사망자 숫자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부작용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에 대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물량이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접종이 되고 있는데 화이자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보한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진이나 이쪽에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안타까워요. 화이자나 모더나 뭐 이쪽의 백신들은 거의 90% 이상 항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았을 때 70%, 일반적으로는 6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정부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백신 때문에. 하지만 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역시 백신 접종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항체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반드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요. 어서 좀 그 시간들이 지나가 가지고 또 그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예전의 삶으로 좀 돌아가고 마스크 벗고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들도 학교 가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예,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어쨌든 뭐 그러면서 또 돌아다니지 않고 마스크를 쓰면서 감기에 많이 안 걸린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꼭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만은 없겠죠.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를 쓴다면 모르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가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인데요. 2020년에 526.06% 수익이 누적이 됐었고요. 올해는 1월에는 10.9%, 2월에는 34.3% 이렇게 나왔네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또 뭐 최근에 보유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뭐 결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 종목으로 보유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1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길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익이 쌓여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아요.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고, 단기에 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해서 그 종목들이 단기에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뭐 특별히 나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역시 지수에 대한 흐름만 잘 보면서 대응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에 매매했던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거의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는 3012로 마감했는데 3026으로 마감을 했죠. 저점은 더 낮았어요. 이번 주에 3000선이 깨졌죠. 지난주에도 한번 깨졌었고요. 이번 주에는 또 확실하게 깨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결과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조금 반등했고요. 보면은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괜찮았어요. 이번 주에는 제약업종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죠. 대형주가 좋아야 되는데 대형주가 괜찮았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죠. 결과적으로는 지난주보다 나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과정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제 금요일에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수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원인을 보면은 역시 수급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목요일, 금요일에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특별히 많이 좀 같이 땡겨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죠. 기관들이 많이 땡겨주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개인들이 이번 주도 목요일, 금요일에 조 단위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아쉽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별로인 그런 상태라서 시장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 그래서 불안한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을 보면은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는 역시 좋지 못한 흐름이었어요. 목요일까지 미국 시장이 엄청 빠졌지 않습니까? 다우존스, 나스닥이 특히 약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국을 보자, 미국이 결정한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이 역시 좀 불안한 흐름이 나왔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장기 채권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을 줬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안감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1.5%가 결국은 또 넘어가면서 역시 악재로 작용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불안감을 줬었던 모습이고요. 5년물도 같이 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역시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어떤 지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정말 그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흐름 속에서도 역시 한국 시장이 그래도 선방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대형주가 괜찮은 흐름이 나오면서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밌는 건 이제 이번 주도 역시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텼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형주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형주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뭐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삼성전자가 약하더라도 지수는 조금 더 다시 힘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대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죠. 결국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장과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바라보는 그 흐름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역시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다시 또 힘을 내줄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이겠지만 다른 대형주들이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대형주들이 버텨줄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는 계속 갈 흐름은 아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고점에서 역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고점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는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정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미국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미국이 최근에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렇게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여기에서는 버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해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시장은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또 큰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좀 버텨줄 가능성이 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좀 강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당분간은 버텨줄 것으로 보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 조금 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이 반등하고 개별주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 특징주입니다.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한 골라봤습니다. 이게 이재명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횡령 뉴스가 있었어요. 좀 더 크게 더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소액 정도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횡령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트론, 이 종목은 자, 이번 주에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이트론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다고. 그런데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어쨌든 또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볼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는 양방향으로 해보자. 그리고
박스권을 보고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그려놓고 아래 위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상방 공략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죠. 반대로 이제 강하게 좀 튀어오른다 그러면 하방 공략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장중에는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반대 방향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주 순환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쿠팡 관련주라든지 정치인 정도 될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왔죠. 결국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움직인다 생각하는 것들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조정받으면 또 더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도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또 이낙연 테마도 한번 정도는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관심 가져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마들이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나왔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단기적으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차라든지 전기차 이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인 테마주 신라 SG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가격 메리트가 괜찮아요. 한 번 정도는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른 테마 중에서는 후성 전기차 테마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성창오토텍 가격 메리트 괜찮고요. 조금만 더 빠져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자 이거 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또 움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 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솔트룩스, 성창오토텍, 후성. 자,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적으로도 또 움직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 순서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짧게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봄이 오면서 아마 좀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가 될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나서 다른 것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백신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접종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3월 7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봉수선생의 다음 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